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주말이 다 마무리됐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은 주말 잘 보내셨나요? 다음 한 주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9월 2주차입니다. 2주차고 추석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번 주말부터가 추석이죠. 추석 전에 투심이 약화돼 왔어요. 이때까지. 이게 이유가 보면 이게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이유입니다. 추석이 되면 이제 투자자들이 현금이 필요하니까 주식을 판대요. 예, 일단은 뭐 그렇다 칩시다. 예. 저는 그런 사람들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신기하네요. 아무튼 이게 맞고 틀리고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이유로 투심이 약하답니다. 그러면 이게 진리가 된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추석 전에는 투심이 약하다. 그냥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름, 뭐 봄이 오면 황사주가 유행하고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표준이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추석이잖아요. 추석이면 요즘엔 덜한데 친척들끼리 모이면 항상 얘기하는 게 정치 얘기, 그리고 부동산 얘기, 주식 얘기 이런 것만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부도 굉장히 조심하는 그 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석 전에 어떤 정책을 발표하는지, 어떤 뉴스를 집중적으로 내보내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이거는 뭐, 예, 그냥 투자 외에 그냥 흐름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홍콩의 시위에 대해서 여쭤보신 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국 송환법 반대에 대한 그런 이유가 해소가 됐으니까 이제 좀 홍콩 이슈는 가라앉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이게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송환법으로 시작된 시위이긴 하지만 그 뒤에 낳은 결과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도 현재 계속 시위를 하고 있죠. 지금 시위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홍콩 시위에 성조기가 등장했어요. 이거는 정말 큽니다. 이거는 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일단 예, 조금 이따 같이 보시고 홍콩 시위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5가지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중국 송환법이었고요. 범죄자 송환법. 이런 거는 굉장히 중국에서 묻지마로 그냥 송환시킬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약간 좀 반대하는 게 당연했죠. 예, 이러면 아시아 쪽에 굉장히 좀 리스키했습니다. 홍콩에 괜히 갔다가 그냥 막 잡혀갈 수도 있었어요. 그냥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경찰 폭력, 이번에 시위가 일어나면서 경찰 폭력이 일어난 거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고요. 폭도를 규정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철회해라. 우리가 무슨 폭도냐. 그 다음에 그 검거된 시위대들의 조건 없는 석방, 그리고 홍콩에 대한 보통선거를 실시하자. 지금은 그냥 중국에서 임명해서 보내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선거를 실시하자. 어찌 보면 2, 3, 4는 이번 시위가 진행되면서 파생된 거고요. 1번, 5번이 쟤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일단 한 발 물러섰잖아요. 중국 송환법을 취소했잖아요. 더 들어주기 힘들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지금 홍콩 시위대가 미국이 좀 나서서 해결해 달라. 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영린을 아는 거죠. 근데 괜히 건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이러다가 이게 갑자기 좀 걱정이 돼요. 전 홍콩 시위가 왜 하필 거기서 미국을 끌어들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성조기 들고 시위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 그런 거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실 미국이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이거 홍콩에서 성조기가 나온 건 예,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슈가 끝난 건 아니다. 예,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세계 정치 경제 시황 지도입니다. 지금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이제 미국이랑 중국은 미중 무역 협상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범죄자 송환법 취소했어요. 근데 시위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도 놈들이 철강 반덤핑 관세를 했는 건 뭐 끝났어요. 뭐 포스코가 지금 약간 안 좋죠, 계속.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보리스 존슨이 의회를 중단시켰어요. 그리고 하드 브렉시트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3개월 정도 연기가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쳐두시죠. 예. 이거는 이제 블랙스완이 아닙니다. 3개월 뒤에 다시 찾아오겠죠. 아니면 이게 무한대로 계속 연기되면서 10년 뒤 뉴스에 뭐 총리 드디어 브렉시트 감행하나 뭐 이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외에 이제 우리나라는 가장 시끄러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한 임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굉장히 오래 끌고 있죠. 예, 이런 것들은 좀 나라에 별로 안 좋죠. 예,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건 빨리빨리 무언가 진행돼야 되는데 자꾸자꾸 걸림돌이 생기고 있죠. 자,
미국이랑 한국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시죠. 예,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음, 이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다 기억하시죠? 보시는 분들. 여기를 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일단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뭐 힘없이 무너지면 안 되겠죠, 여기서. 그러니까 다음 주 일정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못 넘었어요, 아직. 넘어야 됩니다. 나스닥. 나스닥이 더 좋았는데 지금 다우존스가 더 좋아졌죠. 예. 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가 중요하겠네요. 예. 아, 다우존스도 다음 주가 중요하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예. 기술적 분석상 그런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좀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좀 예, 주봉으로 보면 아직 아슬아슬하죠. 코스피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줘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수맥 뚫으면 계속 갈 거예요. 계속 갈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는 뚫었는데요. 여기가 가장 강력한 저항선이었는데 뚫었어요. 뚫고 이제 생각해 보면 지난번에 의미 있는 라인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되면 이런 선을 막 그으면서 가로로 아 여기가 저항이지라고 다 생각하고 매매를 합니다. 그게 다 영향을 주는 거죠 시장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위치가 좀 좋아졌죠. 얘들은 저항선이 좀 멉니다. 650 정도. 650까지는 그냥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주 일정인데요. 지금 중요해 보이는 건 영국은 미미하고요. 사실 일본의 GDP도 미미합니다. 더 줄어들죠. 일본은 이제 성장이 멈췄어요. 쟤네는 멈췄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땅이 가라앉는 것밖에 없어요. 방사능이 퍼지는 거랑 뇌가 마비되고 있는 거랑 약간 그런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여기서 노동 회전율 조사 빈 일자리 수 더 줄어듭니다. 어이구 미국은 진짜 선조국답네요. 그다음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더 떨어져요. 이야 진짜 얘들은 금리 인하를 몇 번 해도 될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총알을 아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계속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있다는 거는 조만간에 무언가 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이상 지금 금리 인하를 안 할 이유가 없죠. 근원 소매 판매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소매 판매는 별로 안 좋아져요. 많이 안 좋아집니다. 소매 판매도 별로 안 좋아져요. 이거에 대해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이게 금요일이기 때문에 우리 장엔 영향을 안 줄 거예요. 자, 국내 주요 이벤트입니다. 약간 좀 봐야 될 이벤트가 좀 있는데요. 오늘 통합 OTT가 출범한다는 일정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러면 이게 그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진단해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독점 규제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옥수수랑 푹이랑 합치면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넷플릭스에 대항해 보겠다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일은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모터쇼가 열립니다. 현대기아차가 참여를 하고요. 어떤 청사진을 제안할지가 좀 궁금해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현대기아차에 대한 좀 영향을 주겠죠. 애플이 이제 아이폰 11을 언팩합니다. 카메라 엄청 막 뒤에 인덕션처럼 달아놓은 거. 아무튼 언팩 행사를 하니까 애플 관련 주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BH 같은 게 있겠죠. 오펙 월간 원유 시장 보고서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FTSE의 반기 리뷰가 있습니다. 이건 MSCI랑 거의 양대 산맥까지는 아니고요. 양대 산맥은 아니고 그냥 또 하나의 산맥입니다. MSCI를 따라올 수는 없죠. 이런 거에 대한 리뷰 결과가 어느 정도 종목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을 좀 보세요. FTSE에서는 우리가 선진국입니다. MSCI에서는 신흥국이고 9월 12일은 이제 ECB 이게 잘 발음해야 됩니다. 욕이 아니에요. 통화정책회의가 일어납니다. 여기서는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겠죠. 그리고 양적 완화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할 겁니다. 뭐 사들인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들이 막 재화 같은 걸 막 사들인다라는 양적 완화를 시작합니다. 이제 유럽이 별로 지금 안 좋아요. 그 다음에 9월 13일이 이게 추석인데요. 이제 분양가 상한제 세부 방안을 발표합니다. 이거 굉장히 진짜 이번에 추석 때 엄청 까이겠네요.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부동산은 대학교처럼 자녀가 대학을 가는 것처럼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잘못 건드리면 정말 민심이 큰일 나요. 하지만 이건 뒤에 뉴스에서 같이 얘기해 보죠. 한국이 이제 일본 100세 국가 제외 시행일입니다. 14일. 추석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시행한다고 봐요. 시행한다고 봅니다.
괜히 또 막, 예. 일본은 또 약간 또 우리나라에게 큰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공매도 추이인데요.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예. 또 똑같이 설명드리면 예, 이렇게 되는 추세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주가가 오를 거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움직였죠. 예. 역시 이게 돈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차트만 보고 끼적끼적거리는 거 보고 공포감을 조장하는 거 듣지 마세요. 제가 어디였지? 와우넷인가? 거기 전문가들 몇 명 모여서 그냥 토론하는 걸 한번 봤어요. 그때 지난주가 1950을 절대 못 넘길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가 그걸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운전하면서. 1950을 왜 못 넘긴다라고 생각할까? 많이 가봐야 1960이다,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러고, 엊그젠가 보니까 코스피 2000 돌파했다, 더 갈 수 있나라고 하면서 자기가 2000을 넘긴다고 얘기를 했대요. 저 정말 소름 돋았습니다. 사이코패스인가 싶었어요. 예. 진짜. 아니, 제가 미쳤나 싶었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예, 자기 2000을 원래 넘긴다고 했고, 더 갈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무튼 예. 이것도 지켜보시죠, 계속. 장고를 계속 지켜보셔야 됩니다. 공매도 추이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목할 만한 게 있죠, 보면. 공매도가 이렇게, 공매도 거래대금이 치솟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럴 때 이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저희가 계속 관찰해야겠죠, 예. 이렇게, 예. 공매도가 치솟고 어떻게 됐죠? 예. 그때부터 상승했죠. 예. 그런 걸 좀 지켜보세요. 공매도가 치솟고 상승하기 시작하고 약간 이런 흐름들을 좀 보셔야 돼요. 공매도를 친다는 건 이유가 있겠죠. 예. 그럼 공매도는 결국 갚아야 되는 빚입니다, 쟤들한테. 뭐 갚는 게 수익을 보면서 갚으니까 문제죠, 우리한테는. 야간 선물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월요일 시초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말 동안 악재도 뜨지 않았어요. 뭐 주말 동안 갑자기 뭐 코쟁이들이 바뀌진 않겠죠, 상황이. 지금 뭐 계속 홍콩 시위가 악화되고 있는 거는 또 블랙스완입니다. 홍콩 시위에서 왜 성조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 짱깨놈들 생각하는 게 좀 이상하네요. 자, 달러는 예, 보기 좋게 폭락하고 있습니다. 1190까지 왔는데요. 여기를 지금 지지를 거의 못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현재로서는 지지를 못할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추세를 봐야 되는데, 조금만 더 떨어지면 상승 추세 하단입니다. 그거를 깨면 이제 1160까지 가는 거예요, 숫자가. 이거는 예, 추세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유가 선물입니다. 유가 선물은 지금 상승 2주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 그래도 수렴하고 있어요. 지금 약간 조금 이따 봐야겠죠. 이제 56원 정도에서 계속 예, 치열할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양쪽 완화가 일어나면서 유럽부터 시작해서 미국, 그 다음에 한국, 기타 등등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양적 완화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특히 아프리카까지. 이렇게 되면 유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건 있겠지만 BDI 지수입니다. BDI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예, BDI 지수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유가 상승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펜오션도 같이 보세요. 이거는 예, 반도체 가격인데요. DXI 지수입니다. 지금 반도체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네,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게 별로 안 좋습니다.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 이게 전 되게 걱정이에요. 지금 DRAM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데, 예, 이러면은, 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떨어지면서 중소형주가 받쳐주지 않으면 또 증시가 또 떨어져요. 예,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폭락이 온다라고 막 두려워하지 말고요. 폭락이 왔을 때 어떻게 할지를 계속 생각해 보자고요, 저희는. 자, 10년물과 2년물입니다. 지금 약간 다시 꺾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역전된 상태입니다. 재역전한 상태입니다. 10년물과 3개월물은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 계속 회복해주고 있는데 아직 묘연해요. 예, 복귀하는 건. 이거는 뭐죠? 예. 아, 예, 죄송합니다. 자, 테드 스프레드입니다. 저게 그겁니다. 예. 은행 대출 규제 강화 지수입니다. 저거는 그대로예요. 예. 자, 그 다음에 테드 스프레드는 안정돼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또 유럽이 이제 양적 완화를 시작하면 더 안정되겠죠. 이거는 제가 그냥 잠깐 보다가 붙여놨습니다. 이게 한 주 동안 거래대금 기준으로 봤습니다. 거래대금 억 원으로 했고요. 어떤 종목을 외국인 기관이 많이 샀는가를 봤습니다. SK 하이닉스를 굉장히 많이 샀어요. 2,800원어치 샀습니다. 둘이 합쳐서. 외국인이 거의 쓸어 담았고요.
이거 하이닉스를 보시는 분들은 이게 공매도 상환인가요? 예, 상환인가요? 이게 공매도를 치고 있나요?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공매도를 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공매도 잔고가 계속 늘고 있을 거예요, 하이닉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전기 같은 경우에도 똑같고요. 예, 지금 계속 공매도를 치고 있을 겁니다. 삼성전기는 지금 8% 올랐죠. 많이 오른 겁니다. 레버리지를 기관이 많이 샀어요. 네, 기관이 많이 샀고 S-오일을 기관이나 외국인이 많이 샀는데 좀 오르지 못했어요.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좀 괄목할 만한 얘기죠. S-오일은 사우디에서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우상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이때까지 계속 그래왔고요. 얘는 횡보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S-오일은 모아이면 돕니다. 하락 추세거나 상승 추세거나 지금 약간 그 과도기에 있어요. 딱 레버리지도 많이 샀고요. 근데 외국인은 거의 안 샀어요. 이 레버리지 매매는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금융 투자만 하고 있습니다. LG 생활건강도 올랐고 쭉 보세요. 한국 항공우주도 많이 샀습니다. 원익 IPS는 뭐 엄청 올랐죠. 예. 이런 거는 일주일 동안 14%면 1년 농사 끝낸 거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방산주들이 좋아요. 지금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골고루 샀습니다. 이거는 볼 때마다 짜증나네요. 예. 제가 진짜 목에 혹이 나도록 그렇게 얘기했던 건데 죽서서 남졌습니다. 지금 테스도 반도체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지금 해외 매출이 늘었다죠. 사마콘데서 AP 시스템 쭉 보세요. 쭉 보시고 한원 시스템은 한원 시스템은 수소차랑 전기차랑 엮여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아무튼 이런 것들 쭉 보세요. 후성 같은 것도 기관이 좀 샀네요. 연기금입니다. 백방 연기금. H도 좀 들어왔고 이런 거는 아이폰 11 발표에 대한 좀 기대 수치겠죠. 덕산 네오룩스나 AP 시스템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 OLED 이런 것들 좀 자주 보세요. 멈춰놓고 아니면 캡처해놓고 보세요. 계속. 그 다음에 외신입니다. 외신은 뭐 별거 없고요. 표시를 안 했다. 제가 지금 정신이 없네요. 표시를 안 했으니까 제가 표시를 하면서 보겠습니다. 이거 됐고, 그리스가 서밋 요청을 IMF, 얘들 2010년부터 지금 구제금융을 받고 있잖아요. IMF랑 유럽으로부터. 이제 지금, 우파가 집권을 하고 친시장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법인세를 4% 낮췄대요. 법인세를 4% 낮췄답니다. 그리스가. 지금 법인세가 28%였거든요. 28%. 실효세가 아닙니다. 법인세예요. 24%로 낮췄답니다. 엄청나죠. 엄청나죠. 한마디로 지금 그리스가 약간 좀 체질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랑 정반대입니다. 지금 방향이. 우리는 지금 법인세를 올리고 있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스티킹 브렉시트 플랜. 브렉시트에 대한 얘기고 유로그룹이 이탈리아 거버먼트에게 2020년 버짓을 제출했는데 별로라고 했어요. EU에서 우리의 제재를 거부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엄포를 놨습니다. 그런 얘기고요. ECB가 포커스에 있다. 얘들이 인터넷 레이트를 내리고 리섬션, 에셋 퍼체이스 자산 구매를 재개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ECB가 9월에는 레이트 컷을 할 거예요. 브렉시트 불확실성 3개월 포스트포먼트 연기될 거다. 차이나 데이터 베이징은 자 서포트 메저 커밍 윅스 자 리스크 오브 샤퍼 이코노믹 슬로우다운 이코노믹 슬로우다운 인클루딩 커스 in some key lending rate 얘들이 지준율도 낮추고요. 지준율도 낮추고 거의 900빌리언 위안 이코노미를 떠받치기 위해서 풀었다. 뱅크 리저브 레이시오 이게 지준율입니다. 지준율을 낮추고 돈을 풀었다. 그리고 컷 레이트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경기 부양을 계속 시도하고 있어요. US 데이터는 뭐 세일즈 피겨 아까 판매 수치 보였죠. 그거. 그 다음에 국채 일드가 다시 인벌전 됐다. 홀런 스텝 트레이드 텐션 캐피탈 리세션 fears on horizon.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양키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내신입니다. LG가 삼성 TV를 걸어놓고 기준 미달 8K가 아니고 4K다. 세탁기 이어 TV 대전. 지난번 이파 때인가? 그때도 그 LG의 부사장인가 가서 삼성 세탁기 부러뜨렸죠. 막 올라타고 앉아가지고 막 점프하면서 부러뜨렸죠. 이거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국내 기업끼리 물어뜯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LG가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 안타까워요. 이게 옛날에 그 얘기 아시죠? 2등 하던 애가 1등한테 맨날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2등을 하고 있는데 1등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1등을 죽이면 되는 겁니다. 예. 옛날에 떠돌던 괴담에 보면 항상 2등, 1등을 죽이는 얘기 나오죠. 예, 정말 안 좋은 악수입니다. 예. LG는 좀 반성했으면 좋겠네요, 저는. 홍콩 인권 침해 미국이 막아달라 호소. 예,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중국은 이제 내정 간섭이다. 중국이 지금 미국이라고 하면 학을 떼고 있어요. 예, 학을 떼고 있는데 홍콩이 지금 미국을 끌어들였어요. 이거는 홍콩 시위대가 머리를 쓴 겁니다. 쟤들의 영리를 건드린 거예요. 이러면 모하임 돕니다. 이제 모하임 돕니다. 예, 미국이 이렇다고 해서 아 알겠다라고 하면서 막 항공모함을 출두시키고 이러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예, 진짜 개판이네요. 예, 개판이네요. 지금 글로벌 정치가 다 개판입니다. 지금 북한의 비핵화 협상 재개 지연에 미국이 한일 핵무장론 건에 이거 어제 말씀드린 거죠. 핵무장론 너무 거창한데요. 이거는 우리가 핵 개발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전술핵을 배치하는 겁니다. 그 전 홍준표 전 대통령 후보께서 얘기했던 그 전술핵입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술핵 들어와 봐야. 결국엔 돈 주고 빌려오는 건데 우리가 핵 개발하는 거면 얘기가 다르죠. 저는 사실 빨리 핵을 우리가 보유했으면 좋겠어요. 예. 유럽은 뛰어가는데 한국은 제자리 걸음. 차 배터리 얻지 않아. 이거는 전기차 그 폭스바겐이 중국 업체랑 손을 잡았다라는 뉴스입니다. 근데 한국이랑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지부진하다. 이유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아요. 예, 안타깝네요. 예, 전기차, 수소차가 미래차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 가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여쭤보는 분이 전기차가 갈까요? 수소차가 갈까요? 그러는데 어, 경유차, 뭐 휘발유차, LPG차 다 있어요. 예, 여러분 여러 가지 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하나만 간다라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이런 느낌으로 들려요. 그러면 승용차랑 트럭 중에 어떤 게 갈까요? 약간 이런 느낌? 다 씁니다. 예, 다 써요. 무거운 공구도 수월하게 척. 아이언맨 같은 착용 로봇.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엑소스켈레톤 기술입니다. 웨어러블. 근데 기사 보면 좀 저는 바로 보고 웃었거든요. 어떤 그 작업자가 그 엑소스켈레톤 웨어러블 딱 끼고 이렇게 작업하는데 보기에도 아이언맨 같은 착용 로봇입니다. 이러는데 저 기자분이 아이언맨을 안 봤나 생각을 한번 보세요. 예, 좀 기가 차더라고요. 5년 만에 찾아온 여름 추석 선물 세트 판도 확 바꿔놨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기사였는데요. 저는 어차피 추석 선물 세트를 사지 않아요. 근데 예전에 보면 막 스팸 막 그다음에 뭐 있었죠? 뭐 갈비찜, 뭐 한우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포도 선물하고 날씨가 아직 더워서요. 포도 선물하고 막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추석 때 수혜를 받아왔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저도 정확히 짚을 수는 없지만 뭐 예를 들면 뭐 오리온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CJ, 제일제당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추석 때 매출이 별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철 장사하는 애들이 약간 힘들어진다. 두철 장사죠. 설, 추석. 아무튼 9.13 대책 1년 서울 집값 다시 상승세. 지금 서울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어요. 저는 서울 집값을 굉장히 모니터링을 자주 하고 있거든요. 그 재개발 단지라든가 뉴타운 같은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망각의 동물이 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정부는 부동산 값이 상승하는 걸 좋아해요, 나빠해요? 바로 답하실 수 있죠. 근데 왜 부동산을 사시죠? 네, 저는 그걸 다시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저한테 집 사도 되냐고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회사 사람들이. 지금 현재 집값이 다시 꿈틀꿈틀 되니까 사람들이 겁나는 거죠. 왜냐? 지난번에 그 상승했던 그 기억이 남아있거든요. 지금 다시 상승하면 다시 뭐 지금 급등해버리는 거 아니냐. 주식이랑 똑같아요. 느릴 뿐이지. 그렇게 급등해버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계속 펼쳐오는 이론이 있잖아요. 그 국가 정책적인 이론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누가 봐도 성장이 정체돼 있습니다. 정체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경기를 부양시키고 싶어 해요. 여당은. 야당은 그렇지 않겠죠. 여당은 그렇게 하고 싶고 집권 지금 정부는 경기를 부양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러려면 어떤 게 필요하죠?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되고 국채를 많이 찍어내야 돼요. 그리고 금리를 인하시켜야 됩니다. 이건 민관 합동으로 투심을 강화시키려면 금리를 인하해야 돼요. 그때 금리를 인하하면 얼마의 효과가 있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금리를 인하했는데
죽 서서 남 주는 경우가 생겨요. 왜냐? 금리를 실컷 인하했더니 채권으로 들어가고 부동산으로 들어가고 이러면 경기 부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그럼 정부는 골치가 아프겠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계속 틀어막는 겁니다. 여기 제가 안 붙여넣었나? 분양가 상한제 13일에 발표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어떻게 발표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돈은 최대한 막아놓을 거다. 금리 인하 전에. 그리고 금리를 인하할 겁니다. 예. 이거 여러분들 집 사라고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닙니다. 정부가.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친구야 빌딩 살까? 꼬마 빌딩 쓸어담는 꼬마 법인. 이게 법인으로 하면 LTV가 80%까지 된다. 약간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그 개인이 그 다주택자 특히 뭐 무주택자도 똑같아요. 그 투기 과열 지구에서 집을 사려면 그 LTV가 60%까지밖에 안 됩니다. 지금 법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9.13 대책이죠.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겠죠. 법인으로 예전부터 집 사고 건물 사고 하는 건 흔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새로 나온 방법이 아니에요. 임대 사업자도 예전부터 계속 해오던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 사람들이 빈틈을 찾고 있습니다. 그냥 부동산을 계속 옥죄고 있으니까. 근데 그 빈틈을 찾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죠? 여길 또 집중 포화하겠죠, 김현미 장관이. 그런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법인은 좀 아깝다. 법인으로 사는 거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이거. 1%대 성장 코앞인데 혈세로 갚을 적자 채무가 거의 2배가 늘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번 거품이 올 거예요. 거품이 올 건데 그때 저희가 바싹 벌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거 이번에 터지면 굉장히 큰 좀 불황이 올 것 같아요. 좀 약간 좀 겁이 납니다. 이런 걸 보면 이거를 선순환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똑똑하게 투자할 것 같지 않습니다. 정부가. 저는 이번 정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삼겹살 안 사 먹나 돼지고기 값이 급락했다. 돼지고기 값 관련된 종목들 안 좋겠죠, 당연히. 한일 무역 분쟁은 그냥 계속 플로팅이라고 해야 되나요? 떠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 말에 이제 추석 때 백색 국가 제외를 시행하면 웬만하면 하겠죠. 지금 추석인데 괜히 안 했다가 난리 날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서 이러면서 막 난리 날 거기 때문에 아니면 뭐 그냥 좀 연기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일본에 그러면 또 추석 끝나고 또 장이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면 뭐 조정장 와야 되니까 뭐 그냥 웃으면서 조정장 맞죠. 그럼 미국과 중국은 현재 계속 협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면 될 것 같아요. 강세 예상 테마는 개별 장세가 슬슬 사라지고 있어요. 이제 다음 주까지 지켜보고 개별 장세가 끝났는지를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근데 아직도 한 종목씩 튀어 올라요. 그러니까 뭐 상한가 상승 탑 10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테마가 형성이 안 돼 있으면 개별 장세입니다. 전 대북주, 정치 테마주, 그 다음에 바이오가 약간 강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바이오는 일주 동안 조정을 줬죠. 그렇기 때문에 강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악재가 뜨면 안 되는데 이제 헬릭스미스랑 메지온 결과 발표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게 큰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눈치 보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위험 예상 테마는 경기 연동주. 경기는 지금 계속 안 좋으니까요. 애국 테마주가 지난주 동안 안 좋았죠. 이번 주는 좀 튀어오를 수는 있겠지만 이제는 기간 조정을 좀 거칠 것 같아요. 아니면 평생 조정을 하거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뭐 그렇게 막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기분이 그래요. 지금 흐르는 흐름이나 뉴스나 그런 것들이 그냥 왔다 갔다 좀 약간 그냥 보합 정도로 끝날 것 같은 한 주입니다. 이 와중에 좀 튀어오르는 게 어떤 게 있을지 보고 단타로 좀 수익을 낸다면 결국 계좌는 플러스로 끝나겠죠. 그런 것들을 저희는 노려봐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투자자니까요. 절대 관망하고 불평만 하고 남들 얘기만 듣는 그런 무능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기까지고요.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족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항상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제가 댓글을 실시간으로 못 다는 점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좀 지난 다음에 다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거 조금만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지만 항상 댓글은 보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한 주도 우리 화이팅 하고요. 웃으면서 주말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